안녕하세요. 모해모현 전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수술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기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이런 거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는 모발 이식 절개배절개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 이식 부위가 어떻게 될지 고민으로 수술 방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뒷머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수술 직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수술 후에 장기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뒷머리의 흉터 패턴이 남을 것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수술 방식을 결정합니다. 절개를 하건 비절개를 하건 삭발하건 무삭발을 하건 이식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뒷머리 흉터입니다. 절개 방식은 뒷머리를 이렇게 띠 모양으로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두피를 칼로 이렇게 도려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도려낸 부분을 떼내서 이식에 활용을 하고 벌어진 부분을 당겨서 꼬매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수술 직후에 이런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절개 방식의 흉터 남게 되고 실밥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흉터가 남게 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남자 손금 중에 두꺼운 손금 정도의 느낌이 20cm, 25cm, 그건 모수 따라 길이는 좀 다르겠죠. 그런 20cm 남짓 흉터 모양이 뒷머리에 남게 되는 것이 절개 방식인데, 남성분들은요 무조건 이거를 싫어합니다. 남성분들은 머리를 짧게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절개 방식으로 뒷머리 흉터가 남는 것을 좀 싫어하십니다. 물론 모량이 너무 많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가성비를 따져서 수술을 한다든지, 왜냐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절개 흉터를 마다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수술 시간이 짧아서 비교적 간편한 수술이고, 그리고 비용도 비절개에 비해서 좋기 때문에 난 짧은 머리 안 합니다. 그러면 절개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뒷머리 흉터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분들은 흉터 유무로 수술 방식 결정하는 것이 끝납니다. 비절개를 보고 나서 이 절개 흉터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비절개를 보게 되면 선 모양의 흉터가 남는 것이 아니라 점 모양의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해병대 가야겠습니다 하고 뒷머리를 아주 짧게 치지 않는 이상 뒷머리에 아주 1mm 미만의 작은 점 같은 피부 색깔의 흉터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보통 난 이걸 하고 싶습니다 하고 비절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역시 동일한 모양의 패턴, 흉터 얇고 길게 남습니다. 실밥 풀면 이렇게 남는데 여성분들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성분들 웬만한 스포츠 머리만큼 짧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여성분이 아니라면 모발 이식 수술에 있어서 절개 방식의 흉터는 거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절개를 선택함에 있어서 별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남성분들은 흉터 때문에 절개보단 비절개를 선호하신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 모발 두께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남성분들 모발 두께에 따라 굵은 머리, 얇은 머리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흉터가 남지 않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성분들은 그거 하나로 사실 끝납니다. 물론 비절개에서 조금 더 섬세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굵은 머리를 조금 더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굵은 머리를 많이 채취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역시 절개보다도 비절개가 장점이 있어서 결국은 남성분들을 비절개를 선호하셔서 저희 병원에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비절개 방식으로 수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삭발 방식이 또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긴 합니다. 여성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분들은 얇은 모발을 많이 채취하는 수술 방식이 결과가 더 좋습니다. 비절개 같은 경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는 머리를 골라서 채취할 수 있는 비절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머리가 굵다, 내가 여성분들인데 내가 머리가 굵다 하시는 분들은 앞머리를 좀 가는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가는 머리를 많이 채취할 수 있는 비절개 방식을 저는 꼭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면 남성분의 수술 사진입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형태 윤곽을 보여드린 거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맨 앞줄은 좀 가는 머리를 쓰긴 하는데 굵은 머리가 바로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남성분들 머리를 볼륨감 있게 올리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부터도 굵은 머리를 많이 사용해서 비절개로 굵은 머리 많이 채취해 주세요. 비절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여성분들은 다릅니다. 여성분 1년 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윤곽이 예쁜 거 먼저 보여드리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남성분이랑 다르죠? 앞에 얇은 머리가 위치해 있는 약간 두피가 비쳐 보이는 영역이 남성분에 비해서 조금 더 넓습니다. 남성분 다시 보여드릴까요? 앞에서부터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드는 반면 여성분들은 머리를 좀 굵은 머리를 써갖고 올리고 볼륨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바람 불고 좀 땀이 나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넘기고 이마가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윤곽이 예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서부터 너무 굵은 머리가 나와버리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머리를 좀 많이 채취하는 그런 방식이 좋은 방식입니다. 여성분 절개 방식 수술했을 때 수술 후 사진입니다. 여성분들 절개 방식 했을 때 머리숱 거의 줄지 않습니다. 물론 절개 2,500모를 이식을 한다 그러면 2,500개 정도는 당연히 없어지겠죠. 하지만 주변에 있는 머리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기 때문에 절개 방식은 뒷머리가 줄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여성분의 비절개 수술 후의 후두부입니다. 가는 머리를 찾기에 좋은 방식이긴 한데 비절개 방식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적고 머리가 너무 가는 분들은요, 뒷머리숱이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수술 직후에 줄어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볼륨감이 없는 머리가 더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는 분들은 굳이 골라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비절개보다는 절개 방식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머리가 가는데 안 그래도 머리숱을 치는 거 머리 다시 이만큼 기르려면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그냥 절개 방식으로 떼내도 얇은 머리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머리가 가늘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절개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드리면 첫 번째 흉터 설명드렸었고요, 두 번째 얇은 모발 그리고 머리숱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남성분들은 흉터를 중점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비절개를 선호하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얇은 모발 채취가 가능한 방식이면 됩니다. 여성분 잘 들으세요. 머리가 굵으면 무조건 비절개를 하세요. 굵은 머리가 너무 앞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 중에 머리가 가늘다 하시면 절개도 좋고 비절개도 좋습니다. 하지만 머리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나 머리숱이 지금도 좀 적지 않은데 좀 여기서 좀 더 줄어드는 거 3분의 1, 2분의 1 줄어드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절개를 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개는 필요한 만큼만 떼내기 때문에 뒷머리숱이 많이 줄지 않거든요. 하지만 머리숱이 볼륨이 많지 않고 머리도 워낙 가는데 거기에서 비절개를 머리 숱치면서 하면은 뒷머리숱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가는 머리를 채취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머리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머리가 굵으면 비절개 무조건 하시고 머리가 가늘다 그러면 절개를 되도록 하시되 비절개도 가능할지는 주치의 선생님과 꼭 함께 상의하고 수술 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발 이식 수술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통증이라든지 일상생활 복귀라든지 여러 고려할 지점들이 많은데 우리 병원에서 모발 이식 방식을 선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선택하시는 점 한두 가지를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